t-테스트는 선생님이 g-테스트와 t-테스트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약간 다시 요약을 하면은 이런 거죠. 그죠? population이 있고 population의 평균과 분산값이 이렇게 있을 적에 내가 어떤 샘플을 취해서 그 샘플이 population에 속한 샘플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을 g-테스트와 t-테스트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여기 있는 샘플이 population에 속한 이렇게 적죠. 그죠? 속한 것인가 아닌가 테스트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 샘플에 어떤 조치를 취했기, 트리트먼트를 취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선생님이 예로 들은 걸로 미디어 리서치 메소드 전국 점수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50점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점 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위키를 사용한 그룹에게 미디어 리서치 메소드 시험을 보도록 해서 그 시험 점수를 가령 53점을 받았다. 그리고 이때 샘플의 크기는 100명이었다. 그러면은 이 53점을 가지고 이 학생들이 공부를 위키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점수가 달라졌다. 50점짜리가 아니라 달라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두 그룹의 50점과 53점을 비교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비교해 보는 게 나의 가설입니다. 그죠? 그래서 위키를 사용한 집단은, 그죠? 이 그룹은 그렇지 않고 평범한 공부를 한 집단과 그 점수가 다를 것이다 라는 게 나의 가설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요거를 그렇게 풀 수가 없으니까 연가설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가설은 어떻죠? 50점과 그죠? 내가 알고 있는 50점 그룹과 50점 그룹은 population 그룹이죠. 그죠? 그리고 53점 그룹은 똑같은 그룹이다. 그죠? 이 53점은 50점짜리 population에서 샘플링 했을 적에 나올 수 있는 평범한 점수 중에 하나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CLT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풀죠. 그죠? CLT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할 적에 CLT를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그죠? 샘플 평균들의 집합은, 그죠? N은 100명으로 할 적에 요 집합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고 그 평균이, 그죠? 요 샘플 평균들로 모아진 그 집합의 평균이 population의 평균인 평균과 그 다음에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분포를 이룰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요거를 다시 풀어서 적으면 뭐냐 하면은 50점이고 그 다음에 n분의 10분의 아니죠 100분의 10의 제곱 요게 분포일 거예요. 그죠? 요걸 다시 정리를 하면은 n 그래서 50 그 다음에 1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거 분산값이 1인데 그러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도 1이니까 50을 중심으로 해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하나 둘 셋 이렇게 흘러간 요런 분포가 샘플 평균들의 분포,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population에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계속 무한 반복했을 적에 구할 수 있는 샘플 평균들의 집합이 이런 분포를 이루니까 50점에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인 요런 두께,
이런 넓이를 가진 분포를 이루니까 51, 52, 5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내 점수는 말이에요. 그죠? 내 샘플의 점수는 여기서 보시면 몇 점이었죠? 53점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 발견될 확률은 전체를 우리가 놓고 봤을 적에 전체를 이 분포를 1로 놓고 봤을 적에 요 위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만큼 가고 밑으로 이만큼 간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간 그죠? 그래서 52점과 48점 요 사이에서 평균이 발견될 확률은 100중 95예요. 20분의 19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발견될 확률은 20분의 1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20분의 1의 확률에 걸려서 0.05 확률에 걸려서 내가 내 점수인 53점이 나왔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확률이 너무 작죠. 그죠? 그래서 이렇지는 않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 53점은 50점 그룹에 속한 그런 집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 했을 적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53점은 가령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집단이 이렇게 있죠. 그죠? 요 다른 집단에 속해 있는 점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내 디시전 메이킹으로 이렇게 삼으면은 그러면은 뭐죠? 내 53점 그룹은 50점 그룹이 아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위키가 효과가 있어서 두 그룹 간의 평균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단 내가 이 2번을 채택했더라도 1번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아직도 2번을 채택했더라도 1번 20분의 1의 확률에 걸렸는데 내가 그거를 unlikely 하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2번으로 돌린 겁니다. 그죠? 따라서 요거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판단의 잘못될 확률. 그죠?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알파 혹은 타입 1 에러.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런다 그랬죠? p value.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요게 선생님이 이야기한 t-테스트의 요지죠. 그죠? 근데 요 t-테스트를 가만 보면은 요런 얘기예요. 53점이 내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내가 구한 내 샘플의 점수인 53점이 있습니다. (53점이) 있으면 이 53점이 파퓰레이션의 평균인 50점 그죠? 요 차이가 스탠다드 에러로 몇 개나 가나 이렇게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은 두 그룹의 차이. 선생님이 사실은 한 그룹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그룹은 뭐죠? 큰 파퓰레이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샘플을 하나 갖고 테스트를 하는 거지만 파퓰레이션도 하나의 그룹으로 쳐서 두 그룹의 점수를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하기 위해서 이 차이를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준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스탠다드 에러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죠? 그런데 요거를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두 그룹 간의 점수의 차이가 그죠? 랜덤한 에러로 유닛으로 해서 랜덤한 에러를 유닛으로 해서 몇 개나 들어가는지 보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점수가 요 차이가 이만큼 있는데 요때 정상적으로 샘플링을 했을 적에 그 샘플의 평균이 랜덤하게 진짜 평균에서 벗어나서 발견될 확률의 단위인 스탠다드 에러 그죠?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랜덤 에러라고 부른 겁니다. 요 유닛으로 몇 개나 들어갔는지 봤더니 3이더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한 그죠? 3점이 여기서 3점이 그죠? 여기서 구한 3점이 과연 두 그룹 간의 차이를 인정할 만한 3점인가 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하나, 두 개를 쓰고 그 밖에 있으니까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디시전 메이킹을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테스트는요, 선생님이 요 이야기를 하려고 길게 설명을 했는데 뭐냐 하면은 차이를 랜덤 에러로 나눠준 거다 라는 걸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첫 번째 이야기한 거는 내 샘플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요 샘플에, 그리고 샘플의 평균을 구했는데 파퓰레이션의 점수와 파퓰레이션의 평균과 표준 편차 혹은 분산값을 알고 있을 적에 요 샘플이 파퓰레이션과 같은 집단인지 다른 집단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테스트로 t-테스트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예로요. 그게 첫 번째 예로 선생님이 그거를 여기 있는 요걸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t-테스트의 t-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은 내 샘플의 평균을 파퓰레이션의 평균을 뺀 거를 샘플 평균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준 것이다. 그리고 요거를 보면 차이를 랜덤 에러로 나눠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요, 가끔 이렇게 보면요, 두 번째 가끔 보면 파퓰레이션의 평균만 알고 있지 분산값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또 t-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파퓰레이션과 샘플을, 그죠? 샘플의 평균을 비교해 보는,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그런 테스트니까 1번과 첫 번째 예와 비슷한 얘기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파퓰레이션의 분산값, 그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파퓰레이션의 분산값을 요거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때는 어떻게 하느냐 라고 했을 적에 요것도 말이에요, 똑같이 구하는 공식은 말이에요, t-값을 구하는 공식은 차이를 랜덤 에러로 나눠주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차이를 랜덤 에러는 스탠다드 에러잖아요. 그죠?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스탠다드 에러 값을 구하는 공식은요, 요거는 원래는 뭐죠? 위에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이 시그마가 unknown이에요. 그죠? 모르니까 이 경우에는 루트 n분의 뭐를 쓰죠? 그죠? 파퓰레이션의 시그마가 아니라 샘플의 시그마인 스몰 s를 씁니다. 그죠? 여러분들 샘플의 시그마인 스몰 s는 어떻게 구하죠? 요건 어떻게 구하죠? 요렇게 구하죠. 선생님이 요거를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의 점수를 평균에서, 그죠? 파퓰레이션의 평균을 알고는 있지만, 그죠? 샘플의 평균은, 그죠? 이렇게 뺀 거를 n-1로 나눠준 거를 분산이라고, 샘플의 분산이라고 하고, 요것은 n-1로 나눠줬기 때문에 파퓰레이션의 분산값, 파퓰레이션의 분산값인 시그마 제곱, 요것과 이렇게 근사하는, 추정하는 값이 된다라고 선생님이 수학적으로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제곱이 붙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를 대신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막 풀어서 적으면 이런 얘기죠.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루트 개인의 점수를
평균에서 뺀 거를 n-1로 나눠준 거를 루트를 씌워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하고 그거를 루트 n으로 나눠준 거를 스탠다드 에러로 이렇게 쓴다 하고 요거를 차이 요걸로 나눠준 것을 t 값으로 한다 라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약간 그냥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가 여기에 있는 모집단의 평균만 알고 있을 경우 이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예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새들이 눈을 무서워할까? 그죠? 그래서 그걸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방을 마련합니다. 이렇게 방을 마련하고 그리고 방에 한 각각의 벽에 이렇게 새들이 머물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근데 한쪽 벽에는 사람 눈을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그죠? 다른 쪽에는 민자벽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를 한 마리 풀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1시간 동안에 어디를 앉아 있을까? 그거를 시간을 잰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말이에요. 만약에 눈에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면 새가 랜덤하게 들어가서 어느 한쪽에 앉아 있을 확률은 1시간의 반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0분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 민자벽에 새들이 앉아 있을 확률이 30분일 거라는 거를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기를 새를 16마리 가지고 했더니 16마리 가지고 했더니 평균 35분을 민자벽에 있었어요. 그죠? 35분을 민자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새가 눈에 영향력이 없다라 그러면 30분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거는 나의 샘플의 평균인 35점이 말이에요. 그죠? 요게 파퓰레이션의 평균인 30점 요것과 다른 집단일 것이다 라는 것이 나의 가설입니다. 그죠? 근데 요거를 테스트할 수가 없으니까 연가설로 뒤집어서 같을 것이다 라고 놓고 보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요 파퓰레이션의 요 평균에 대한 CLT를 가지고서 테스트 근거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요 차이를 우선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차이를 뭘로 나눠주죠?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준다 라고 했을 적에 위에 것은 35분과 30분의 차이인 5분입니다. 그죠? 5분이고 스탠다드 에러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 값을 모르니까 샘플의 시그마 값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샘플의 시그마 값은 몇이죠?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야기하기를 sum of 스퀘어 값이 1215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분산 값은 어떻게 구하죠? sum of 스퀘어 값을 degrees of freedom으로 나눠주니까 선생님이 1215라고 한 거를 분산 값을 구한다고 치면 요건 어떻게 되죠? 1215를 뭘로 나눠주죠? degrees of freedom 16 마이너스 1 요 점수로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215를 15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 점수가 몇 점이죠? 81점입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 있는 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요게 분산값을 구한 겁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뭐죠? 9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n은 16이니까 4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t 값은 파퓰레이션의 분산값을 몰라서 샘플의 분산값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을 써서 사용한 요 값입니다. 그죠?
요거는 뭐냐면 9분의 5420 요 값입니다. 요거를 다시 풀면은 뭐죠? 928 하고 928 이런 식으로 계속 되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t 값은 몇이냐면 2.2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요 2.21 가지고서 우리가 무슨 값에 비교를 해봐야 되죠? 원래 G 테스트 같은 경우에 1.96에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t 값은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을 가지고 테이블을 찾아보고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비교해 봐야 될 t 값을 찾아보면요. 그러면은 그 비교해 봐야 될 t 값을 t 크리티컬 밸류라고 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을 적에 요때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이 몇이냐면 15이죠. 그죠? 요때 t 값을 찾아서 보면은 2.131입니다. 따라서 2.131이란 얘기는 이렇게 t 디스트리뷰션 곡선 이렇게 있을 적에 요거 z 디스트리뷰션 곡선하고 마찬가지죠. 그죠? 표준점 디스트리뷰션 곡선하고 마찬가지로 t 디스트리뷰션 곡선이 있을 적에 우리가 0.05 레벨에서 봐야 될 여기 있는 여기가 2.131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131이란 얘기죠. 그죠? 그런데 내 점수는 어디 있죠? 여기 2.2 요 바깥에 존재하니까 요걸로 판단의 근거를 두 가지를 삼는 거죠. 첫 번째는 20분의 1의 확률에 걸려서 그래서 2.2가 나왔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unlikely 하다 라고 해서 없애고 그러니까 19 나누기 20인 95% 확신을 가지고서 두 그룹 그죠? 그래서 2.2를 나오게 한 35점과 그리고 30점 이게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삼는 거죠. 이때 이 판단이 잘못될 확률은 똑같이 알파는 해서 0.05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죠. 요거는 뭐죠? 파퓰레이션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모를 적에 샘플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해서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기 전에 여기 있는 요거를 참조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읽어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설을 알아내고 그리고 가설을 검증한 거를 읽어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쓰여 있을 겁니다. 그죠? 참새들이 민자벽에 머문 평균 시간은 35분이었다. 요런 얘기죠. 그죠? 35분이었다. 실험 결과에서 얻어진 이 값은 눈이 영향력이 없다고 가정했을 적에 영가설을 선정했을 적에 그때 이야기되는 30분과 통계학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라고 판단이 됐다. 밝혀졌다. 이때 t 값은 몇이었냐 하면은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이 15였고 이때 t 값은 2.2였고 이 값을 가지고 두 그룹이 다르다고 얘기했을 적에 잘못될 확률은 p 밸류라고 하는데 이거는 100분의 5보다 작았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두 번째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요거는 R에서 위에 있는 거를 실제로 돌려보는 그런 스크립트입니다. 요거를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요 R에서 요거는 배우질 않았는데 펑션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rlom2라는 펑션을 만들어서 그 펑션은 어떻게 썼냐면은 개수로 여기 개수가 아니라 옵션으로요. 그죠? 여기에 n이 들어가고 민이 들어가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들어간다. 그래서 rlom2 해서 요 옵션을 쳐서 넣으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값을 출력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선생님이 요걸 한 건 16개 샘플을 하는데 샘플의 평균이
35고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9인 샘플을 취해다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취해다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버드아이 치면은 33분 42초 이렇게 머물렀고 34분 40분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나온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R에서요 T 테스트를 해다오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쓴 겁니다. 그 T 테스트를 하는 명령어는 이렇게 T다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가로를 열고 네 그룹 있죠. 그죠? 여기 버드아이라고 이렇게 해서 구한 그룹. 이 버드아이는 평균이 35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9인 그죠? 그런 집단입니다. 16개로 이루어진 집단이죠. 그죠? 그 그룹 A라는 그룹 있죠. 버드아이라는 그룹하고 그 다음에 전체 평균 무가 30분인 요 그룹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걸로 T테스트를 해다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엔터키를 치니까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그죠? R이 어느 그룹을 파퓰레이션의 평균과 비교해 보는 거니까 당신은 샘플 하나를 가지고 T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원 샘플 T테스트 결과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타이틀을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는 버드아이를 이용했고 이때 T 값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죠? 2.2입니다 라고 그리고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은 15입니다. 이때 두 그룹의 차이가 있다라고 다시 얘기하면 영가설을 부정하고 영구가설을 채택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적에 잘못될 확률은 0.0247 그래서 0.05보다 작습니다. 요건 0.05보다 작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는요. 선생님은 아까 이런 상황이 있을 적에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은 몇이었죠? 15였고 이때 t 값을 찾아보니까 2.132를 비교해 봐야 될 값으로 찾았다. 그리고 이때 잘못될 확률 알파는 0.051적의 값이 2.131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선생님이 얘기할 적에 P는 내가 잘못 판단할 확률은 0.05보다 작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문서를 정리를 할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컴퓨터는요 0.05보다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안 하고 내 값이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이 15이고 t 값이 2.21 적에 이걸 가지고 영가설을 부정하면 이때 잘못 판단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실제로 계산을 합니다. 그게 0.05가 아니라 0.04207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논문에 이렇게 써도 말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눈에 영향을 받아서 새들이 민자벽에 더 오래 머물렀다 라고 하고 그때 t 계산한 값이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이 15고 2.2였고 이때 p 밸류는 0.05보다 작은 0.04 라고 이런 식으로 적어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0.05보다 작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학자나 그리고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컨서버티브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바꿔요. 그래서 요거를 0.04가 0.05보다 작으니까 0.05 이렇게 해서 논문에 통계 결과를 쓴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예입니다. 선생님이 요 페이지에 말이에요. 요 페이지에 보시면은 요 예를 그렇게 해서 들었습니다. 요 실제 페이지 가보시면 선생님이 예를 하나를 더 들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